지난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15대 총장에 이후정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네, 감신대 학부와 신대원 그리고 미국 에모리 대학을 거쳐 1991년부터 감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감신대 이후정 신임 총장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오는 2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고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준비에 분주하시죠? 그렇죠. 2월 1일부터로 네. 결정됐어요. 4년. 그리고 그래도 지금 총장 직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또 새로 부딪히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바쁘게 기도하면서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 궁금한 게 또 이번 총장 선출에서 이사회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학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선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그런 일이 있을 줄로. 그러나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몇 년 동안 진통했어요. 총장 선거가 안 되고 그냥 굉장히 그랬는데 그런 걸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네. 참 새로운 희망을 찾아냈던 이 공동체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동문들이나 감리교 전체가 진짜 많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통을 앞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겪으셨고 그런 끝에 맡으셨기 때문에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먼저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사회에서도 네. 이사님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감동이라기보다도 이제 좋았던 것이 네. 화합을 해야 된다. 평화스럽지 않은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경청하는 특별히 교수단 내에서 먼저 그리고 이 이사회와 또 이 교수단 사이의 갈등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제가 하나의 그 화해와 그 중보자, 예수님도 화해자 아니시겠어요? 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네. 또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신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총장님께서는 신학교의 어려움 또 문제들 어떻게 보시나요? 신학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전체 대학에 다 큰 위기와 도전이 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0년 만에 대학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이제 사이버 아니면 또 AI 이런 것 때문에 교육 방식이 바뀌는데요. 그렇죠. 신학대학은 사실은 이제 교회와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된 관계잖아요. 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신학대학에 위기가 있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그 위기가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모든 동문들이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아주 축제 같은 마음을 가진 거는 이제 어떤 희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희망인가요? 네, 그것은 이제 학교가 이렇게 해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사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교예요. 네. 감리교로서는 학생이 1,500명인데 전 세계에 동문들이 다 나가 있고 또 선교의 현장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네. 학교가 화합이 안 되니까 네. 그것을 못하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꿰매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힘든 그런 과정을 진통을 겪었잖아요. 이제 다 화해되고 해결했다는 뜻보다는 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각오, 또 동문들이나 이사님들이나 우리 교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새로 우리 들어온 교수들이랑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에 우리 새로 평신도들이 우리 학교에 기증한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평창도에. 거기서 금요일마다 저녁 때마다 가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네. 네. 제가 29년째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총장이 됐는데 참 기적이라고 다 생각도 하고 좀 신학교가 다시 기도하는 신학교로 네. 또 교수들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학생들도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계속 있었어요.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신학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사명으로 다시 불이 붙고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그 신학교가 영적으로 대각성 부흥운동에 앞장섰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신학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소식, 좀 기쁜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신학교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참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정말 강조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교회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지도. 제가 이제 얘기해 총장 주시죠.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목회라는 말을 했어요. Father Ministry. 네. 근데 목회자는 사실은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돌보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 목자가 돼야 되는데 참 현실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이는 전파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도덕적인 문제. 저는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첫째는 spiritual formation, 네. 영적인 formation 형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 character formation,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과 인성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어차피 예. 젊은이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뭐 가족이 깨지고 신학교라고 해도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치유하고 온전한 인간성을 우리가 도야해주지 않으면 뭐 우리는 6년도 하고 뭐 일반 대학 출신은 3년을 하고 나가지만은 신학교육이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게 좀 목회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네. 물론 뭐 그건 아무리 해도 충분치 않아요. 예. 그러나 그래도 신학교육을 좀 트랜스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세 번째가 ministerial formation. 좀 네. 더 목회자의 그 포메이션, 목회자의 도야와 업빌딩이나 형성 그렇게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진짜 이 교회가 볼 때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참 어렵죠. 네,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네. 네,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네. 또 우리 사회가 요즘 너무 정치화되면서 학교 네. 안에서도 정치 이념 갈등이 그렇죠. 많이 골이 심해진 걸로 판단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적인 복음주의자란 말은 좀 하지만 하여튼 웨슬리를 제가 전공했어요. 네. 웨슬리안 복음주의. 근데 사실 이 오늘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은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상극화되는 상황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그리고 정치가 타협이라는 건데 저는 뭐 타협 자체에 또 문제가 있지만 학교 내에서도 진보적인 소리가 있고 또 좀 보수적이고 뭐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것이 통합되고 서로를 균형 있게 이렇게 긴장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나가는 네. 그러한 화해,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용지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양 옛날부터. 또 감리교 신학은 원래 웨슬리의 그 부흥운동이 영국 성공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성공회 신학이 좀 중도의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개신교와 오래된 초대교 전통을. 그래서 이렇게 진보 보수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색깔로 네. 양보도 없고 그냥 거기에 극단적으로 매몰되는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화합하는 서로 배우는 네. 이런 태도로 아마 될 때 저는 그래요. 진보 보수를 다 끌어안고 일하겠다. 네. 네. 저는 사실은 복음적인 물론 성경적이고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회 섬김에 있어서 그 시대 최고의 사명을 했거든요. 보통 보수적이라 그러면 사회에 무관심하는 이렇게 네. 생각, 과거에 그랬죠. 그러나 감리교의 미래도 우리 신학대학의 미래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선 영적인 부분, 수직적인,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웃과 또 사회에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우리 학교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예. 감리교는 사실 33인 중에 저기 민족 대표 6명이 감리교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회에 빛을 줬고 네. 영적인 부흥운동에 또 앞장섰던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학교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각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렇죠. 포용하는 자세가 네, 필요하다. 서로 들어야죠. 네. 들어야죠.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이해, 네. 리스닝, 언더스탠딩을 해야죠. 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또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신학교는 사실 132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중에서 우리 감리교 중에서. 근데 역사가 오래됐는데 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네. 뭐 초기에나 그러나 이제 위상을 공고하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신학 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80년대 이후에 숫자가 제 학교 다닐 때는 50명이었어요. 예. 신학생이. 근데 그 후에 200명씩 학부에 대학원은 지금 한 해에 240명을 졸업시켜요. 예, 그때는 매년 50명밖에 졸업이 안 됐어요. 70년대 말까지. 네. 전 74년에 네.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공고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반석위에 세우는 신학교가 되게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네. 이번에 총장 선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뭐 칼빈이나 웨슬리 다 얘기했지만 성화가 돼야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그냥 뭐 책에 나오는 그냥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것만 가지고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저는 사실 영성을 또 많이 했어요. 영성의 네. 역사를 책도 내고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네. 그런 것이 신학대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네. 신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다 교회가 신뢰하고 존경을 받기 전까지는 신학교가 공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태까지 지난 10년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대로 신학교가 올바른 위상으로 정립되고 안정돼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건강한 목회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우정 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